자, 안녕하세요. 흥겨운 토요일 밤입니다. 본격 사진 확대범과 함께하는 방송 압도적 정치예능 어른의 사정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 이긴. 안녕하세요. 사진 조작범 자, 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변호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진 조작범 변호하고 계시죠? 예. 다행히 아직 뭐 고소장 날라온 거 없죠. 예. 아직은 오지 않았다. 자, 우리 임승호 비대위원장님께 배운 게 하나 있죠. 참 이게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 맞아? 배운 게 하나 있죠. 좋아요를 초반에 맞아요. 눌러주셔서 꼭 말을 해야 된대요. 네. 이거 안 한다고 제가 얼마나 혼을 나는지. 아니,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많이 되나 봐요. 이거 스피커를 켜놓고. 죄송합니다. 방송 아마추어 같은. 영원한 아마추어입니다. 여기 아로마샵 아니죠? 아닙니다. 예. 지금 오늘 맞아,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불을 켜고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도 오시고, 맞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비슷한 화면을 내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불을 좀 꺼봤고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아로마샵인데 정말 아로마샵이 됐다. 우리 여기서 조금 그 외색적으로 가면 더 불법 시술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제 들어오고 계실 텐데 200명 들어오시네 벌써. 들어오시기 전에 근황 토크 간단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인. 네. 지금 조롱축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인에 대한? 이기인 챌린지, 이기인 놀이. 아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닌가요? 각종 커뮤니티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기인 놀이, 이기인 챌린지라고 하면서 진짜? 그리고 각종 진보 진영의 유튜브에서 어허. 일제히 어허. 이기인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이기인을 주제 삼아서 저의 페이스북과 제 사진을 마구 올려주시는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진짠 적 아니죠? 지금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인지도 2배 이벤트 중입니다. 하루하루. 예.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뭐 신문에 일면도 나고 아주 그냥 기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일면도 났어요? 네. 일면 어떻게 조선일 거예요 아마. 조선일보 일면 난 적 있어요? 살면서? 있죠. 그래? 뭘로? 그때도 아마 무상교복 반대했다가 좌표 찍혀가지고 진짜 두드려 맞는 역할로 이렇게 등장하시나 보네요. 뭐든 그렇죠? 부고 빼면 다 좋은 겁니다. 정치인은. 자, 고도원 변호사는 지난 방송에 사실 이재명 대표 2심을 다루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좀 찬양하는 방송을 했다. 그게 찬양처럼 비쳤을까요? 그래서 푸른 피해 방송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후에 뭐 캠프에서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나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판결 직후에 나오는 그 찬양 방송들을 봤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머리 빼고 노래 부르고 그치. 이기인 조롱하고 그치. 해야 되는데 이기인 조롱을 여기서 면전에다 했으면 맞습니다. 캠프에서 연락 왔죠. 그렇죠. 좀 더 길게 되니까 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여기 이 사건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사람이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해도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좋은 의미로 사법부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1심 판결 비난하고 재판부 조리 돌렸던 그 분들 2심은 이제 정의가 실현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가 다시 살아났나요? 갑자기 무슨 발언 때문에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거 법조인으로서 자기 마음에 들면 사법부가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역하고 사람에 대한 회의가 막 생깁니다. 그걸 폭주하네요. 그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반문하고요. 지금 사법부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슈레딩거의 사법부. 그렇죠. 상자를 열어봐야 판결문을 봐야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어필하네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나 좀 봐주세요.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걸려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되거나 상고심에서 파기가 되면 그때는 다시 사법부가 죽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성을 챙기고 우리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또 그렇게 안 돼요. 또 이 정치가 그렇죠. 혼돈의 정치가 그게 됐으면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됐죠. 됐죠. 약간 슈레딩거 고문의 현답입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오프닝을 털었는데 이제 우리의 이 앞에서 깨방정을 정말 할아버지가 강아지들 재롱 보듯 보고 계신 분이 흐뭇하게 보시고 어디 니네 한번 깨방정 떨어봐라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형 게스트 계속 기다리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른의 사정 창사 특집 대형 기획. 오늘 정말 야심찬 기획으로 왔습니다. 잡소리 말고 모시겠습니다. 대신 소개가 또 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로 20여 년, 20여 년, 유튜버로 10년, 10년,
규제란 규제는 다 싫어하시는 찐 시장주의자. 진짜 찐 하지만 시장주의자. 성함은 레귤레이션 정입니다. 규제정. 규제의 정입니다. 또 이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보수의 원로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나이도 안 많으십니다. 맞아요. 이분이 새치 때문에 좀 손해를 보시는 게 있어요. 막 나가네요. 아니. 저 이거 면전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원래는 방송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어른 공경 예. 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분 생각보다 매우 귀여우십니다. 맞아요.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보수의 자존심. 선생님, 일어나서 들어올 준비를 좀 해주세요. 보수의 멋. 어른 정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추한 스튜디오에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 니들이 한번 떠들어봐라 이런 표정으로 얘기해줬습니다. 자, 선생님 간단하게 유튜버로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놀자 그러는데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번 일단 어쩌다가 인연이 있나. 사실 이 선생님께서 방송 출연 요청을 다 오시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정말 큰 방송들도 막 거절도 하시고 막 이게 정말 아무 방송 오시지 않는데 저희랑 인연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어떤 인연이 있죠? 이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연이 있던 게 있었죠. 그렇죠. 어젠다 17? 전에 당대표 선거 때. 그렇죠. 우리 당대표 선거 물론 전 낙선자지만 자유의 미래라는 토론으로 있었죠. 우리 시대가 어떤 걸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남을 억제하려는 욕망이 팽배한 이 사회에서 과연 보수의 어르신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 한번 모셔본 적이 있고 그때 또 흔쾌히 오셔가지고 그쵸. 국회에서 토론을 해주셨고 그걸 또 인연으로 어젠다 27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와주셔가지고 강연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연이 이어져서 이 누추한 사무실까지 와주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자장면도 같이 먹고 그렇죠. 그러면 수다를 많이 떨었고요. 네. 그때 보셨던 이기인에 대한 어떤 인상 어떠십니까? 가까이 좀 대단을 유튜버신데 잘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안전키가 작아서 그렇게 나오면 제가 이기인 씨가 살이 좀 쪘네요. 바로 인신공격부터 들어갑니다. 살만해가지고. 인신공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살찌니까 예, 보기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기인에 대한 인상 어떠셨나요? 이기인은 인상 지금의 인상은 아니고 이기인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죠. 스마트한 사람이고 또 이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젊은 분이고 극찬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가 좀 약하네요. 그리고 아까 이 신문사 경력 2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한 50살, 60살 정도 돼야 되고. 경력 저희가 잘못 조사했습니까? 조금 더 많죠. 30몇 년? 30년? 주필 하려 그러면 꽤 오래 해야 돼요. 한국 경제만 쭉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 대단한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가 기자로 들어갈 때는 그때 독재 시대였거든요.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신문사 시험을 치면 그때 이제 5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신문사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금의 국정원 옛날 안기부에서 말하자면 검증을 했어요. 맞아요. 뭐 학교 다닐 때 운동 좀 했다, 뭐 대자복귀나 썼다 그러면은 떨어뜨리죠. 근데 그 당시에 방송사들은 시험도 안 친 데가 많아요. 진짜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걔들이 민주투사처럼 이런 얘기 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신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을 치는 신문사가 있었고 시험을 못 치던 신문사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자들을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1차 시험에 뽑아서 국정원에 명단을 보내면 말하자면 국정원에서 OX를 치죠. 검증을 하는군요. 거기서 떨어뜨리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다행히 그 당시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 말하자면 자기가 신원보증을 써주고 선생님을 예. 선생님도
뭐 꽤나 운동 좀 하셨어요? 뭐 우리 때 뭐 글귀나 쓴다 그러면 대자보를 써야 되니까. 아, 이거 또는 신문사 학교 내 신문사 있잖아요. 말하자면 뭐 저는 고대를 나왔습니다만 고대 신문사 신문에 칼럼들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걸러지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안 했나고 하는 것을 우리 사장님이 가서 신원보증을 자기가 쓰고 들어갔죠. 예. 그럼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고 봐도 급진파죠. 급진파. 뭐 그때 눈으로 보면. 예. 그럼 그때 대표님 직접 대자보도 쓰시고 많이 썼죠. 예. 정규제의 대자보. 진짜 정규제의 대자보는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보고 싶네요, 진짜. 글쎄요. 지금은 뭐 다 없어졌죠. 뭐 저 기념품으로 갖고 있는 것도 없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사실 그때 언론 환경이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예. 사실 정규 선생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정보? 그렇죠. 나무위키. 또 가져왔고요, 거기서. 나무위키도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하셔서 이 재밌는 이력도 좀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 특파원. 그 시절의 모스크바, 러시아. 그 썰 이따 공개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장, 논설위원 실장, 그리고 2015년부터는 주필. 선생님부터 이때 얘기를 하실 때 본인께서 이제 당신께서 필봉을 휘둘렀다. 정말 그 일필휘지로 세상을 흔들었던 당시 주필이셨고요.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예.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초창기네요. 초창기라고 말하니까 약간 그 미간 짚으셨어요. 내가 처음이다.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먼저. 초창기가 아니야.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당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그때는 사실은 이 신문지면만으로는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가르치기에 좀 모자랐기 때문에 직접 그 대중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 전파 매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대중을 공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주로 시장 경제 원칙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채널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런 그 대학 강좌라든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뭐 지금도 아마 40, 50대 중에는 제 강의 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학가의 강의를 주로 많이 다녔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시장 경제 원칙에 대해서 너무나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사회가 자경화되고 있으니까 네,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시고. 당시 유튜브를 막 한창 하실 때 두 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하시는 거?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 알고 그때는 있었는데. 유튜브 시대라는 것 자체를 거의 몰랐으니까. 유튜브를 한다라는 것도 생소했는데 본다라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정규 대표님을 뭐 그 시대에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시고 그때 막 몇 명이었나요? 구독자가 엄청 많고 막 동접자가 몇만이고 막 그랬다는 거 있었거든요. 그때 구독자가 100만 명 정도만 넘었어도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다 놨다 하시네요. 변화구네요, 변화구. 예. 변화구입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낙차 컸습니다. 그때 아마 100만 명 정도 됐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 통제라.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한참 멀죠. 예. 그때는 예를 들어서 생방송 중에 몇백 명만 들어와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랬겠죠. 맞아요. 그 당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저 말고는 그때는 먹방도 잘 없었고 없었죠. 먹방 없었죠. 약간 야한 그런 노출하는 이런 방송 이런 게 좀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대가 되지는 않았고 미국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교양 강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봤어요. 야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카메라 하나 사들고 정말요? 뭐 내 사무실에 내 책상 위에다가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진짜 요즘도 보시면 이게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핸드폰 놓고 하세요. 새로 라이브를 댁에서 하시는 거죠? 댁에서. 예. 제가 서재 알거든요. 궁금한 건 되게 새벽에 아침 일찍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넥타이를 매시고 그쵸, 셔츠를 그쵸. 입으시는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바지도 입으실까요? 입으시겠지. 아니 물론이죠. 보통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바지는 편안하게 입고 위에만 나오니까. 약간 이기인의 좀 성적 취향이 반영된 추측인가 봐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쭉 하시다가 지금 정규제 TV 시즌 3까지 왔습니다. 보통 그냥 정규제 TV 하면 되는데 굳이 시즌 3를 붙이시는 건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고 한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밝히신 것 중에 보수 행동 지침 이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최근은 아니고 1년 전인가? 조금 됐죠. 오래되셨어요? 그래요? 네. 이 정도요? 그때 나오신 최근에 말씀... 본 모양. 아니야. 그때도 감명 깊게 봤는데 학습이 덜 됐네. 아니야, 잘 들어. 그때 원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틀TV 보지 마라. 맞아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개입설, 북한 개입설 주장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좌파 친구들과 대화 좀 해봐라. 어떤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하시게 이번에 됐는지. 제가 해봤잖아요. 좌파 친구들하고 대화. 그분 중도 보수 아닌가요? 제가 맞나요? 네, 그 좌파는 좌파죠. 최근에 아직까지 이재명 제가 볼 대표랑 때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세계관이 좌우의 어떻든 분명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앞으로. 당시 피를 토하는 보수 지침. 근데 이제 말하자면 틀튜브 보지 마라 이런 거. 우리는 말 못해 틀튜브라는 말을 사실. 선생님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틀튜브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되게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이 그 알고리즘이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내용보다도 알고리즘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같이 뜨면 괜찮은데 되게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죠. 이제 한번 음모론을 예를 들어 일정 시간 이상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계속 음모론을 띄워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적 사고에 갇히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심합니다. 만일에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음모론에 빠져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사실 잘 해소는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경각심이나 이런 게. 지금은 갈수록 더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 그러면 완전히 뭐 가족들도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남녀가 친구들이 헤어지잖아요. 그럼요. 뭐 친구들 사이 주먹 다짐이 나잖아요. 뭐라고? 주먹 다짐. 주먹 다짐이 나죠. 뭐 더군다나 뭐 나이 많은 동창회들 다 깨지죠. 다 깨집니다. 갈라지죠. 네. 그 국민을 두 동강으로 완전히 분열시키는 남북 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완전히 분단시키죠. 깨죠. 다 증오심을 갖죠. 그럼요. 적대감을 가지죠. 저 자식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피를 토하시고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분이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13만 명 되나요? 예, 좀 요즘 최근에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만 명대 봤는데 이 탄핵 계엄 국면 그래서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말하자면 이 틀튜브들이 아니니 틀튜브식으로 방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중간 지대에 계신 분들도 저 얘기는 들을 만하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13만 명. 3만 명이 한두 달 만에. 저희는 아직 1만이 안 돼 있죠.
지금 8,700 정도 됐는데. 뭐 그 구독자에 너무 소중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되게... 얼마나 많이 보느냐는 게 문제지. 구독자는 허수들입니다. 이거 1세대의 말씀이다 진짜. 예, 구독 누르고 나서 안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0만이다, 뭐 150만이다 해도 실제로 방송 시간을 보면 몇 시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랑 채널 바꾸실 수 눈으로 욕하셨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채널을 바꾼다는 게 뭐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규제 TV를 그 어른의 사정으로 이름 저희가 어른의 사정으로 바꾸고 8,000원짜리를 뭐 구독자 안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 진짜 쿨하시네 진짜. 근데 누가 또 와서 볼까요 그 다음날? 진짜 멋진 말이다. 나야 수액이시네. 아니 근데 뭐 명단을 주나요? 뭘 주나요? 그 아이디 계정 비번을 받으면 아니, 저희가 어른의 사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 한번 들어본 말씀이 너무 진지하게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줄어드는 그 고통을 얻게. 그게 진짜 맞는 말씀. 네가 되겠냐 니네가 뭐 이거죠. 유지가 안 되죠. 굉장히 줄어드는 고통을 당할 텐데. 10만. 그래도 10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루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니 지금 13만 뭐 몇천 되지만 굉장히 줄었죠. 옛날에 제가 그 말하자면 유튜브가 잘 될 때는 뭐 그건 뭐 70만, 80만 이랬어요. 진짜요? 언제? 시즌 2 때요? 시즌 2 때. 와. 아니 대표님 그리고 펜앤드마이크 계실 때도 그 채널을 많이 키우신 게 있었어가지고. 그 제가 거의 키워놨죠. 거의 개인 채널은 그냥 두고 7, 80만으로 키워놨죠. 맞아요. 그럼 13만은 뭐 그렇게 뭐 가져가라 뭐 하실 수 있겠네 진짜. 제가 또 그걸 금방 모으지 뭡니다 뭐. 니들은 줄일 거야. 아니 근데 저같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이렇게 높은 시대를 하고 계시지만 모르죠. 뭐 저야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이 시청자들이 별로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그만두면 그만이죠. 정말 멋진 이런 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벼운 나이도 충분해요. 나이도 하시더라고. 하숙촌을 떠나기에 충분하죠. 아닙니다. 함께 해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면 이 하숙촌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하숙촌이라 하면 하숙촌을 못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유튜브 세계에서는 하숙촌 공룡이 있는데 거의 지금. 이제 영세대시잖아요. 아니 우리 정치권에 맞아 또. 예를 들어서 뭐 하숙촌을 떠나는 것이 맞는데 못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뭐 이렇게 70, 80 이런 노인들이 뭐 저 데모하고 있는 거 보면 떠나주시면 좋은데. 네. 그래 또 어쨌든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를 하시고 제 선생님의 또 일상을 조금만 아는데 정말 매일 아침 농업적 근면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퍼 자고 있을 때 양관식처럼 그렇죠. 봄은 폭삭 쏘가수다 그 드라마에 그런 것처럼 일찍 나오셔서 정말 조간을 다 읽으시고 아침 방송을 준비하시는 중간중간 저희 또 슈퍼챗도 읽어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링카님이 정규재 주필님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원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도노 변호사도 주필님 유튜버시죠. 13년 전에 신촌에서 주필님의 강의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도 많이 답변해 주셨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페이스 메시지에도 네, 이도노 변호사 고맙습니다. 팬 서비스 역시 유튜버. 김재클린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3만 원 또 보내주셨고 얼음님도 오늘 또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놓치는 슈퍼챗 있으면 우리 PD님이 알려주십시오. 지금 벌써 870명 넘었습니다.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접을 더 열심히 떠나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선생님과 오늘 저희가 딱 2가지 정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대정규제 선생님을 모셔놓고 밸런스 게임을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다 동의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묻고 싶은 거 질문 난사의 시간 이런 걸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쫀쫀하게 1시간 반 정도 말고 딱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 주필님 모시고 밸런스 게임을 한다는 게 저희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괜찮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권위주의적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방송에서 일단 혼을 좀 많이 내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쫄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아는 선생님 매우 커여우십니다. 맞습니다. 커여움이 자체시고요. 일단 눈웃음이 정말 엄청 매워. 아,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저번에 김용민 PD처럼 이 선생님을 모시는 이유가 제가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그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 이유는 치사하지 않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은 해야 할 말을 비겁하지 않을 때, 비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정말 몇 명 없어, 이제. 우리 이성준 분이 이제는 정규조주 필름이 치사하다 말다 평가까지 하는. 아니. 그런 분이다. 나를 몰아가네요. 그만큼 제가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모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한 질문만 하고 바로 밸런스 게임을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하나, 제가 선생님 라이브를 보는데, 감명 깊은 게 있어요. 보수란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손해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말 되게 멋있어요. 삶이란 고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보수의 삶을 대하는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문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인생은 고단하죠. 예. 정치를 통해서 그 고단함을 풀려고 하지 마라. 정말. 인생은 원래 고단한 거든.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지 누가 무엇이 나타나서 뭐 정치가 잘 되면 뭐 내 삶이 고단함이 들어질 거다. 택도 없는 소리다. 와. 인생은 고단한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멋있는 말. 보수는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약간 손해도 볼 수 있고. 그건 어떤 말인가요? 사실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은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되면 보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저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주라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되게 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안 지는 건 좌파들이 책임을 잘 안 져요. 예. 끊임없이 사회 탓으로 문제를 돌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구조를 이건 뭐 탓하고. 구조 탓, 사회 탓, 뭐 국가 탓, 다 탓을 하죠. 근데 탓하지 마라. 한때 제가 열심히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다. 유시입니다. 네. 제가 대표님께 가장 책임이라는 가치를 잘 구현한 역대 정치인을 평가하시자면 누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글쎄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책임을 졌다면 저 신분이고, 지 신분이고, 또 뭐 김영삼 대통령도 깨끗하게 스텝 다운 하신 분이고, 다음 나름대로 책임을 많이 졌죠. 그런데 이제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적극적인 답변입니다만은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뭐 아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뭐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뭐 지적돼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잘 안 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대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 윤석열 정부의 과오 뭐 이런 것들 덕분에 다시 컴백을 할 국면에 있죠. 그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시대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느낄 새도 없이 새로운 시대처럼 지금 숨가쁘게 정치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점들이 이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문재인 정부 전 행정관을 앉혀놓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쏟아버리셨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생님하고 밸런스 게임을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저랑 통화를 하실 때 석현아 재밌게 하자. 뭐 그 옛날 과거
무슨 뭐 여성 얘기만 빼고 다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 정도 밸런스 게임 정도는 아니 뭐 여자 얘기도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네. 많이 있어요? 아니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실 궁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제안을 하셔서 그 외에 모든 것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하. 제가 2명의 정치인 이름을 불러드리면 선생님이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나은 정치인 그냥 호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른다, 안 된다, 없다, 패스. 요거 안 됩니다. 안 된다, 선생님. 미리 방어를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처음에 몸풀기로. 아니 제가 사람 중에서 조금이라도 낫다. 예, 저희가 낫다. 2명의 보기를 드리면 2분의 보기 중에 한 분을 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구 좋아한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좀 낫더라. 무인도에서 둘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어지고 대표님과 딱 2사람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은 엄마 아빠 질문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밸런스 게임. 그럼 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엄빠.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명 정해야 돼. 협조 좀 해줘요. 자, 갑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정치인은 16강입니다. 허은하 vs 천하람. 폭탄 발언.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아니 잘 모르는데요. 자꾸 2심 재판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에 조간을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허은하 vs 천하람. 허은하 씨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천하람 지금 의원이죠. 네.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는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는 글쎄요 조금 이 건널거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직격타. 그래도 한 명을 우리 무인도 섬에 촌장으로 뽑아야 돼. 근데 무인도면 대통령 뽑을 필요가 없지. 이게 뽑자 그냥. 한 명 뽑아야 돼. 무인도에서 촌장은 필요 없고. 게장. 어촌게장. 한 명만 딱 선택해 주신다면. 천하람? 아니 제가 허은하 씨는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네. 만약에 가볍게 해줘요. 허은하 대표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따로? 인사는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천하람을 비교했는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택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다행히도 천하람을 택해 주셔서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건늙어 가고 있는 우리 하람이 건늙어 간다. 말은 잘한다. 정말 말은 잘한다. 말 잘하죠. 우리 천하람이. 청산유수다. 네. 그런 느낌. 거기까지. 자, 16강 넘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한동훈 vs 김문수. 또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한동훈 vs 김문수 한 명을 정해야 된다. 김문수는 제가 대면 관계가 있어요. 여러 번 관계가 있죠. 친하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보다 약간 위죠. 나이가. 친구 사이는 아닙니다. 누구냐고요? 좀 들으세요. 아니, 너무 미관식이야 선생님이. 아니 이거 똑딱 들어가야 되는데. 재밌는데. 두 가지 거랄까요? 두 가지 거라. 그건 김문수지. 저는 왜 안 됩니까? 예? 한동훈 성대모사 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하고 같이 한동훈이 이긴? 아니 한동훈 성대모사를 한 거예요. 성대모사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택하지 않는 이유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엄청 싫어하셔 방송에서. 윤석열의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이죠.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 네. 저희는 우리 어른의 사정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한동훈 대표님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다음 또 16강입니다. 오세훈 vs 홍준표. 오세훈. 옛날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신 적이 있지 않아요?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 지지는 변하죠. 갈대 같은 우리 선생님의 마음. 우리 마음처럼 변하죠. 진짜 사랑은 변하는 거야. 홍준표의 요즘
제가 원래 홍준표를 좋아했어요. 선생님의 사랑받기 쉽지 않은데. 그래 제가 홍준표의 9가지 덕목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정말요? 예. 여러 가지 지적도 많고 원칙도 확실하고. 근데 제가 홍준표라고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는 은퇴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제는 은퇴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유는 너무 늙었다. 네. 생물학적 나이 말씀이시죠? 아니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갖는 감수성 이제는 아니다. 네, 이제는 뭐 말하자면 이제는 탄력이 없어진 말하자면 고무 같다. 그런 느낌? 떨어졌다. 최근 대구시장에 안 가야 되는데 대구시장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대구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썩어버렸다. 난 너무 선생님처럼 나 살고 싶어. 막 대선 주서 썩었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나는. 자, 좋습니다. 썩어버렸다. 또 하시네요. 정신이 썩었다. 정신이 썩었다. 점점 올라가는 그림. 썩어버렸다. 정신이 썩었다.까지 한번 치셨습니다. 자, 16강 또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트럼프 vs 해리스 외국으로 가봅니다. 좋습니다. 한 명 정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나쁜 거 고르게 하면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 명 지금 어촌 계장 무인도 어촌 계장 주관식으로 총계장 그래도 좀 나은 해리스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의외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가요? 이거 좀 궁금하네요. 해리스는 아마 있는 듯 없는 듯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현상 유지는 했을 거다. 네.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트럼프는 경제적 무식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다. 또 경제로 세계의 평화를 깰 거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좀 공화당 그래도 레이건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지금 공화당이 아니다 이거지. 지금 미국은 레이건 공화당이 아닙니다. 레이건 공화당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고 연결돼서 광적인 트럼피즘의 정당이지 레이건 공화당이 아니다. 그래도 저희는 해리스 트럼프 트럼프잖아. 또 트럼프를 좋아하는 또 청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연결이 됩니다. 존 F 케네디 vs 로널드 레이건. 사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다. 레이건이다. 선생님 레이건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유머가 있는 분이고 그렇죠. 자유의 원칙을 아는 분이고 자유주의의 정치 원칙, 자유주의의 경제 원칙을 아는 분이죠. 물론 레이건은 그렇게 뭐 엑셀런트한 이론가도 아니고 이념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자유주의의 부활을 가져다 온 굉장한 그 어떤 인적인 뒷받침이 됐죠. 그 시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송에서 레이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 레이건 시대 그 유머를 얘기할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여유가 있었죠. 지금처럼 싸우지 않았죠. 그럼요. 자, 다음은 이제 거의 결승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 vs 이재명. 어이구 저런. 당연히 이제 이준석이. 다행이다. 우리 방송 채널 오늘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준석을 하고 왜 그런가요?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를 조금 후하게 평가를 해줘서 채널A에서 욕을 상당히 많이 드셨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국힘당의 어떤 그 피거 좀 우리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보다는 낫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은. 그것도 논란 되시겠네요. 적어도 뇌는 살아 있어요. 국힘당의 국회의원 그 누구의 뇌도 살아 있지 않습니다. 다 죽어. 아까 오세훈보다도. 예, 그 오세훈 글쎄요. 오세훈은 이제 드러나 봐야 되는 거고 오세훈은 사실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논란
들에 쌓여 있죠. 또 벌써 인적 장막이 있다 이런 아하. 얘기도 들리고. 선생님 제 정보도 그래서 빠르죠. 그 오세훈의 정치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우클릭이다 뭐 다시 백좌 클릭한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열심히 말하자면 자 내부에서 반추하는 정신이 아직은 깨어 있죠. 예. 오케이. 선생님 좀 구독자 지금 시청자 빠지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더 큰 고민에 빠뜨리게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추미애 vs 윤석열. 주관식으로. 멈추셨습니다 지금. 정지하면 아닙니다. 방금 추미애 vs 윤석열. 못 보셨죠? 너털 웃음을 지금. 그거보다는 차라리 정청래냐 최민희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역시 컨텐츠 크리에이터네. 추미애다 윤석열을 답변하셔야 일단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셨는데 이 답변 못하는 이 공백마저도 즐거워.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아니 몇 가지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10년이 없는 것 같네. 비교될 만한 단어들이 어느 한쪽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치. 너무 10년이 없는 팽팽하다. 계단으로 용호상박이다. 네. 일단 그래도 한 명 찍어주세요. 그래도 계엄은 안 되니 뭐 추미애. 근데 한 분을 정한다고 그 맞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렇게 그건 아니죠.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 내려놓으시고 뭐 이렇게 내일 전화해서 뭐 이렇게 차 한잔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 뭐 그럼 추미애를 뽑아. 다행입니다. 그럼 아마 내일 이제 조간에는 정규제 보수원로 윤석열보단 추미애라고 헤드라인이 뽑힐 겁니다. 많이 뽑힙니다. 좋습니다. 바로 마지막 16강 대결.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싶은 질문.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신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8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예. 정유라 vs 조민. 와밤. 한 명을 정치인으로. 조국 장관의 딸이죠. 그렇죠. 뭐 정유라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좀 짠한 면도 있어요. 네. 있어. 그런 면이 있어. 뭐 촐랑대는 면도 많이 그쵸. 있습니다만은 더 맞았죠. 맞을 먹고보다.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딸이죠. 또 그분이 또 이거 보고 반응하실까 걱정은 되는데 파이터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반응하셨으면 SNS에서 육두문자 막 쓰시고 장난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 평가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8강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천하람 vs 김문수. 글쎄요. 김문수보다는 천하람에게 미래가 있겠죠. 있겠죠. 그걸 선택하신 겁니까? 네. 좋습니다.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개인의 호흡보다는 어떤 장래의 가능성이나 미래를 좀 더 생각하시는 그냥 좀 연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젊은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정치를 넘겨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제 50 이상 출마 금지 이런 거 없나요? 너무하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유의 미래 토론회에서도 같은 그런 말씀하셨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넘기고 젊은 여러분들은 쌍방간에 증오를 표현하는 단어, 적대감을 표현하는 단어 이런 거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하자면 증오 이런 게 지금 이 증오라는 것도 이게 그 밈이 되어 가지고 온 대한민국의 정치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조작범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만 좀 해. 빨리 정치를 신세대들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요즘 생각하는. 자, 8강 또 가겠습니다. 오세훈 vs 해리스. 이거 되게 오세훈. 이유가 뭔가요? 궁금한데요? 그래도 보수니까. 해리스는 만나보지 못하셨어요. 아니 고대 출신. 같은 고대? 아니 오세훈이 고대는 네, 고대습니다. 그렇군요. 편입했습니다. 외대에서. 해리스는
극좌에 속하는 사람, 극좌에 속하는 사람이어서 해리스의 사상적 언명, 해리스가 난 뭐 사상적 깊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트럼프가 하도 위험해서 지금 8강으로 네. 올라왔었죠. 그런 데 대한 두려움 없이 극좌적 언어를 쓰죠. 그런 것은 분명히 저인데는 맞지 않죠. 지금 거기보다는 차라리 오세훈이 나. 지금 천하람 오세훈 4강 가 있습니다. 댓글에 오세훈이 대진운이 좋다고. 그것도 맞아요. 처음에 진짜 오세훈이 대진운이 좋다. 홍준표 시장님 만났고 그다음에 예. 갑자기 바다 건너 해리스를 만나가지고 꺾었습니다. 지금. 극좌 해리스를 만나서 4강 진출. 월드컵 4강이건 굉장히 아니 근데 오세훈 같은 경우는 대진이 첫 대진은 위험했잖아요. 홍준표. 그렇죠. 확실히 큰 살을 하나 넘으면 그다음에 또 네. 평지도 있고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레이건 vs 이준석. 이거 결승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결승이네, 어려운데요. 이준석이죠. 진짜 그 정도로 사랑해요, 선생님? 레이건 자유상을 좀 과한데, 선생님? 레이건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 죄송한데 신상만 원인데 의사진행 발언인데 사감 빼주세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람 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티가 나. 일단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촉망되는 사람이죠. 레이건은 보일 걸 다 보여준 분이죠. 진짜 포텐셜에 되게 가중치를 두시는 대표 생일이다. 개탔다 진짜. 레이건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기 선생님한테. 결승전 안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 시드 아주 그 게임이 있습니다. 번외 추미애 vs 정유라. 4강 진출합니다. 정유라. 정유라님 4강 진출의 금자탑을 이뤘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유라도 대진운이 좋은데 대진이 중요합니다. 추미애를 계속 올릴 수는 없으므로 선택하게 되면 정유라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까지 들어가시네. 그렇습니다. 자, 빨리 쑥 진행해 봅시다. 자, 4강 진출. 자, 지금 이렇게 거리 응원 장난 아닙니다. 4강 진출. 열도가 지금 한반도 흔들림 하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vs 오세훈. 천하람이죠. 야, 이거 천하람도 오늘 생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천하람 결승 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또 젊다는 이유? 그렇죠, 뭐. 그럼 더 어리네. 그랬다 툰베리 늙고 그랬나? 연령순으로 뽑은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세요? 자, 천하람 결승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강입니다. 빅매치네요. 저 젊은 분들끼리 빅매치입니다. 이준석 vs 정유라. 젊잖아요, 둘 다. 둘 다 젊잖아요, 왜? 이준석. 이준석입니다. 자, 결승 갔습니다. 팽팽했다. 어쩌다 보니까 진짜 개혁신당 방송이 돼버렸어요. 결승이 천하람 vs 이준석이야. 저희가 제일 바라지 않았던 결승이에요. 너무 티가 나잖아. 자, 여기서 결론은 정해져 있죠? 천하람 vs 이준석. 이준석이죠. 정말. 박상철이십니다. 무조건이에요. 진짜 이준석입니다. 진짜. 이준석 씨는 이준석 대표 의원이죠. 의원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성세대 우파들이 볼 때는 몇 가지 결함들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라고 지적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사인식이라든가 보수답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준석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준석 같은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너무 강한 보수 또는 너무 강한 좌파의 유산을 그대로 들고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싸우던 증오하던 분열되어 있는 양극화된 이런 정치를 그래도 조금 협상해 볼 만한 이런 정치로 바꾸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준비가 덜 된 상태. 말하자면 완전한 보수의 무슨 투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같은 스탠스가 좋을 수도 있겠다.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는 데는 만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의 젊은 예를 들어서 타자가 나왔는데
너무 기성세대를 방불하는 아하. 강한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협상 가능한 정치를 해나가려면 조금 부드러운 그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결국 우승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레이건 대통령을 16강에서 꺾을 때부터 좀 예견됐던 결과가 거기가 사실 산이었거든요. 그 산 넘으니까 순풍순풍 그 우승까지 했습니다. 천하람 2등. 3, 4위전 해볼까요? 누가 댓글 사라 그러셔가지고 3, 4위 오세훈 vs 정유라. 묻기도 민망하긴 하네요. 오세훈 시장님이죠? 그래도 여기서 정유라 네, 씨. 오세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또 아무리 대표님이라고 해도 그 예능을 위해서 여기서 정유라를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이고요. 자, 일단 정규 선생님과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 진행해봤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우승은 이준석 대표였고요. 정말 난 하길 잘했다. 게시판 지금 오렌지 터집니다 지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지금 진짜 보수 어른이시다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저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는데 이준석이 원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뭔가 너무 전형적으로 아주 슬쩍슬쩍 사감이 나오네요. 아니 일단 레이건하고 붙인 것 자체가 사감이 잔뜩 조기로 떨어뜨릴 생각이 있지 않았어. 쉽지 않네. 저기 매우 반준이 됐어 갑자기 내가. 자, 이렇게 월드컵 해봤고요. 자, 이제 질문 난사 시간, 이제 까불거리는 시간을 좀 이제 넘어가서 차분하게 지식과 교양의 향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질문 이제 다 쏟아볼 건데요. 딱 8가지 질문입니다. 미리 선생님한테 살짝 거의 잘 보지도 않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질문은 없었는데. 있어. 요거 아까 이거 안 보셨어요? 좀 봐달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로 또 오시고.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번 두 번째 장에 있던 거 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돈 변호사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주필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재밌는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 소련 붕괴를 전후로 해서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내신 걸로 나옵니다. 역사적인 시점인 걸 떠나서 당시 소련은 국교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한국인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건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에피소드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가끔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뭐 본격적으로 발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굉장히 이 독고다이 시기였어요. 뭐 예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사에 입사를 하고 좌익 사상으로부터의 해방 탈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히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건 공산주의나 막시즘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는데 실제는 잘 몰랐죠. 그런데 마침 이제 소련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특파원 갈 사람 손 들어봐라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 제가 먼저 들었죠. 보통 다 선진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라.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손을 제일 먼저 들고 갔죠. 처음에는 뭐 가니까 뭐 엉망이죠. 뭐 어디 뭐 부성케 하나 살 데가 없어요.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뭐 빵 먹기도 곤란하죠. 빵 먹기도 곤란하고 그랬댔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소위 이 조지 오웰의 1984를 달달 외우듯이 다시금 읽어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소련에 가서 쭉 보면서 완전히 사상적 전향, 사상적 돌파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소련 특파원 같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몇 년 있었죠? 사상 만 2년도 있었어요. 2년. 3년 있었는데 사상적 돌파가 일어난 시간. 그때 뭐 인종차별 같은 거 안 나셨나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달러 위력의 덕을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구소련을 포함한 뭐 러시아 지역에
30억 불을 빌려주는 차관을 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경제기자로서는 펜대 끝에 힘이 실리죠. 펜대 끝에 힘이 실리고 국내에서도 러시아에 차관을 주자 말자 하는 진영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대립하는 진영들이 제일 열심히 보는 기사가 내 기사예요. 말하자면 러시아의 현황에 대한 나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보람도 뭐 있었고 다른 기자는 몰라도 내 전화기에는 늘 도청이 붙어 있죠. 진짜 재밌다. 와. 그 당국의. 또 다른 기자는 크레물린의 초대를 못 받았지만 저는 받으셨구나. 예, 들어가서 크렘린궁. 예, 거기서 초대를 받기도 하고. 구내 식당 맛있나요, 밥? 밥은 안 먹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수준이 높다 질문이. 아니 그래서 특파원들이 그때 14명 펜대가 있었는데 옐친이 한번 한국 특파원을 초대를 했어요. 미안. 초대를 했는데 옐친이 나하고 구면이었어요. 옐친 구면. 진짜 썰분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죠. 어떻게 아냐. 그럼 그 전에 이제 김우중 대우 회장이 이제 옐친을 만날 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알게 된 겁니다. 포레스트 규제시네요, 진짜.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럼 러시아어도 그때 막 이렇게 뭐 언어 소통도 좀 자유롭게 괜찮은 아니었어요. 제가 러시아 가겠다고 손 들고 나서 6개월 있다가는 우선 러시아 말은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격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드라스위치, 스바시바. 이 고유명사에도 격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르바초프에게 이러면 고르바초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변화 고유명사도 격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배우지 않으면 거의 이게 무슨 퍼즐처럼 보입니다. 언어 자체가. 그런데 현지에 가면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일상생활에서 그 격변화를 저절로 느끼게 돼요. 이게 체득을 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 한 2년 지나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보도하는 경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들려요. 진짜.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뭐 일반 뭐 문화 뭐 정치 이런 건 안 들리는데 그렇죠. 경제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 말이 거기 가서 살아보면 러시아 말은 자음들이 많아요. 자음이 겹치는 언어가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이 오히려 현지에 가면 배우기 쉽고 종이 여기 떨어져서 배우는 거는 정말 어렵고 그렇겠다. 그런 언어가 러시아어죠. 무례하지만 러시아어로 인사 한번. 뭐 드라스부이처 뭐 이런. 이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브리젠. 무슨? 더브리젠. 굴리셨어요. 자, 말씀드린 순간 구독자가 20명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채팅창 질문을 하나만 소화하겠습니다. 혹시 정기 선생님 소련 여자도 많이 보셨나요? 사실 이게 미녀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김태희가 밭을 메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나라인데 김태희가 그 당시에 소련은 밭을 맨다는 거는 우즈베키스탄 얘기고. 정확히 아시네요. 그 김태희가 밭 메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의 미인 빈도수는 모스크바 미녀 빈도수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모스크바가 그렇습니까? 미녀 천지다. 우크라이나가 없죠. 우크라이나가 없고 저 우즈베키스탄이 없고.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그 전화가 가능한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야 됩니다. 재밌다. 12시 전에는 전화가 없어요. 12시에 땡 하고 8개 라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고장이 항상 나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라인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사는 전 한국인들이 한국에 전화를 그 손으로. 그러니까 특파원이라고 해도 그 라인을 타야 되니까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린 다음에 또 이제 거기는 다이얼식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거기 가서 얼마 있다가 나온 게 이제 전자식 말하자면 버튼 하나 누르면 메모리를 해서 쭉 신호가 가는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사를 써놓고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길 건너 맥주집에 가요.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옵니까 지금? 약간 루즈했어 방금. 다이아를 갖고 너무 얘기 길었어요. 길 건너 맥주집에 가면 러시아 미녀들이 드라스부이치. 갑자기 혈액순환 확 되네. 재밌는 얘기 나왔다. 러시아 미녀들이 많고 그 술집 이름이 나이트 플라이트였어요. 나이트 플라이트. 네, 아주 날아다니는 거죠. 나이트 플라이트. 나이트 플라이트였는데 그 집이 서방과의 최초의 합작 회사였어요. 자본주의 냄새가 확 들어가 있는. 네, 스웨덴하고 내가 거기 가기 2달 전에 개장한 술집이었어요. 아주 신생 술집인 거네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0살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른들의 공간이군요. 어른들의 공간이에요. 어른 사정이군요. 근데 그 30살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달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못 들어오죠. 러시아 사람은 여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네. 선생님 거기 맨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헌팅 뭐 이런. 선생님 모셔놓고 아니 처음부터 소련의 김대희가 밭을 매느니 말이야. 현직 정치인이 말이야.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선생님 모셔놓고 못하는 말이 없어. 헌팅을 좀 하셨나요? 여러분 그 책을 내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부생육기라는 책이 있어요. 부생육기. 예. 부생육기. 부생육기. 부초 같은 인생의 6가지 이야기. 예, 부생육기. 참 이름도 육기. 이 중국 사람이 쓴 건데 나중에 그거를 이모당이 번역을 했죠 아마. 근데 그 부생육기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살면서 6가지 얘기를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류구라고 있잖아요. 일본 밑에. 류구국. 네. 깜짝이야. 류구국에 가서 기생들하고 논 이야기예요. 네. 그 얘기를 그걸 포함해서 6가지 이제 토막의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문장이 아름답고. 그래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부생육기. 소련 여성에서 부생육기까지 왔어요. 거기서 그 바에서 그냥 즐기셨다. 예, 맞아요. 헌팅은 아직 못 12시까지 12시까지 기자를 선고해 하셔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저는 없이 그 가신 매일 거죠. 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매일 간다고 해서 뭐 매일은 아니고 뭐 김유신이셨네요. 그날 기사를 보낼 게 있는 날 이런 날은 이제 기사 써놓고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오는.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또 길 이쪽 건너는 예밀롭스키 단첸코 지하트르라고 그 단첸코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이 볼쇼이 극장 다음 가는 큰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극장에 가서 발레를 보거나 뭐 아니면 조금 거기서 한 15분 걸어가면 볼쇼이가 있거든요. 볼쇼이 가서 이제 그 발레를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그러거나 이제 그런 거죠. 좋았던 때네요. 선생님 그때 그리프시죠? 그때 좋았나요? 좋았죠. 지나간 시간들은 다 좋았죠. 그때 러시아에서 그때는 괴로웠죠. 대표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그 러시아 이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정이라고 불러요. 빅토르 정 이런 거 아니었나요? 가스파진 정.
가스 빠진 점. 예, 가스 빠지니 미스터 이런 뜻이고. 가스 빠진 점. 예. 그러면 주필님은 근데 그 사람들은 정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추정 뭐 이런 추정 실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소련이 붕괴하는 걸 보신 거잖아요. 예. 그때 그 소련 사람들의 그 감정선이랄까 막 엄청 실망을 했나요? 아니면 망할 줄 알았다 막 이런 상태였나요? 현지의 느낌.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당황하는 그런 거죠. 예. 제가 그 옐친이 나중에 그 벨레이돔이라고 그 국회의사당 옐친이 이쪽 강 건너 이쪽 다리 위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그 국회의사당을 공격을 하고 이랬거든요. 대포를 쏘고. 그때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포레스트 규제 또 나왔습니다. 진짜. 재밌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복판에 계셨네요. 정말. 근데 왜 세계사적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어도 한 번씩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러시아 특파원으로 새로 가는 꿈을 꿔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시절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죠. 피곤하고 힘들고 고군분투하고 하던 시절이고. 근데 저는 러시아 특파원하면서 너무나 많은 곳을 여행을 다녔거든요. 좋다. 지도에도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군사도시 또는 무슨 제가 원자로 그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소련식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직격으로 되어 있고 시멘트 콘크리가 엄청나게 되어 있고 두껍게 되어 있겠죠. 예. 거기를 또 들어가 봐. 소련에서는 되게 특별 관리를 주필님을 하신 거네요. 한 거네요. 그쪽에서. 뭐 그래. 스페셜 가스 빠진 점. 현직 사이에 진짜 현직 정치인답네. 아니 당시 사실 모스크바 길게 할 건 아닌데 당시 막 KGB 막 이쪽이랑도 막 연결이 되고 술 한잔 하시고. KGB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KGB 사람들은 모르고 외교부 사람들은 저하고 술도 먹고 그랬죠. 예. 그 크렘린 대변인이랑 친하시죠. 하고는 이제 술 선물도 해주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 구워 삶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뭘 나오니까 정보가 나오니까. 취재원이니까. 자 모스크바 썰 이렇게 풀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구독도 잘 버티고 있고요. 가스 빠진 점 추정에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훨씬 많은데 사실 이 기세로 가면 좋았던 기억으로 추정한다.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철야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합의를 합시다. 3번 질문 이기인 선수가 바로 이걸로 갑니까? 그렇죠. 이거 다 꼭 듣고 싶었어요. 아니 가스 빠진 정했다가 이걸로 가면 괜찮겠어요. 바로 가주세요. 3번 질문. 이거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좀 뜨거운 이슈인데요, 대표님. 예. 2015년에 대표님이 쓰셨던 칼럼 중에 국민연금의 태생적 부도덕성이라는 글이 전 기억이 나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금을 둘러싼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예. KDI는 구연금, 신연금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그냥 숫자 조정해가지고 많이 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님께서는 연금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유가 뭔지 혹은 그리고 구연금, 신연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어떤 개혁신당 내지는 이준석 대표와 젊은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연금, 신연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일부 국책연구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 폐지해버리든지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역사적 연원이 말하자면 비스마르크 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영국이 그렇습니다만 영국이 복지국가로 넘어간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대가입니다. 말하자면 태생적으로 이제는 전쟁이 나면 지금은 우리 다 국민국가잖아요.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국민국가이므로 용병이 따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쟁에 직접 나가야 돼요.
국민들을 전쟁에 내몰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연금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를 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태생부터 그랬다. 네, 태생부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의 등가물이고 국민국가의 부패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민주주의의 등가물이고 정치인들이 그 표를 얻기 위한 말하자면 일종의 매수죠. 국민들에게 너희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가 보장해 주느냐. 국가 공무원들이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부터 그런 내가 지보다 더 잘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20세기의 환상이다. 이게 복지제도라는 게 20세기 정치의 어떤 환상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인이 이 제도를 없애기는 참으로 어렵죠. 연금을 없앤다고 복지제도를 없앤다고 국가가 그 국민에 대한 보살피는 기능을 모두 없앤다고 말하자면 이런 반론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 정치는 이 복지제도로부터 덜미를 잡혀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구성을 한 게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화내면서 하는 얘기는 왜 국가가 우리 돈 가져가서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요. 현금 없애라. 저기 앞에 있는 저 청년부터가 그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구 구조도 바뀌는데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표만 생각하니까 코인하게 해달라 차라리. 조금 바꾸는 거 그걸 개혁이라고 떠드는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너희들의 노후를 해결해 줄게.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그 폰지 사기 비슷한 이제 일종의 민주주의 사기극입니다. 시장주의자의 그래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의 노후복지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각자가 아껴 쓰고 모으고 저축하고 해서 해결하는 거고 말하자면 국민 중에 일부 태생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도 있고 무슨 살다가 보니까 장애를 만나거나 살다 보니까 질병을 만나거나 해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복구가 안 되는 일정한 계층이 존재하거든요. 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게으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접니다. 네, 게으른 사람도 존재하고 그래서 국민의 한 20%에서 30% 정도에 대해서 국가가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는 것은 저는 적극 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복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를 풀어야 돼요. 네,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에게 강한 복지를 늘 주장을 해요. 대표님 그러면 잠깐 죄송한데 아직 보편 복지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보편 복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기사를 2011년 정규재 대표님이 토론에 나가셔서 보편 복지가 민주주의의 타락한 한 형태다. 젊은 사람들의 자원을 갈취하는 거라고 평가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네. 혹시나 이재명 대표님 요즘 만나가지고 하시길래 혹시나 보편 복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그런 분 아니야. 그대로 일관되시네요. 화석같 암모나이트 같은 분이 정말. 아니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나야 끌고 나올 수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터줘야 본인도 뭔가 탈출구가 있죠. 여지를 만들어주는 본인이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캐차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안 끄집어내 주셔도 되는데. 아니 오늘 이준석 많이 이뻐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다이다이 합시다. 퉁칩시다. 자 질문 8개 있었는데 다 하면은 오늘 방송 제가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너무 좋네요. 오늘 좋죠.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도원이 마지막 하든지 하겠어요. 자 유튜브에서
한국은 성인이 포르노도 못 보는 나라다. 라며 비판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라이브를 보면서 진짜 웃겼던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안 보는 사람들인 줄 알고 주변에서 이게 야동을 안 보내준다. 그래서 나는 보고 싶어서 못 본다.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인가? 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 성인물의 유통이 이렇게 막혀 있나 선생님한테만. 전 좀 의심스럽거든요. 열려 있나요? 열려 있죠. 실제로 내가 포르노 이 뭐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포르노를 본 때가 80 그렇게 오래됐어요? 1981년 아마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기숙사에서 단체로 단체로 한방에 단관을 하셨어요? 한 방에서 비디오 틀어놓고 뭐 한 20-30명이 꽉 모여가지고 같이 보는 거. 그것도 진귀한 경험이네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거기가 끝인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그 회사 간부일 때 어떤 직원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 내가 보고 있는 걸 이렇게 야 뭐 보냐고 같이 본 게 아니고 뭐 보냐고 했던 거. 말씀 잘하세요. 그때 그 장면을 얼른 훔쳐본 거. 그 정도로 안 보셨네.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아무도 안 보내줘요.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주필님 모셔놓고 야동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채널이 지금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안 보내서 못 보신다니까. 저희가 좀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요즘 뭐 성인물에 대해서 검열이라든지 막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 질문이었죠? 대표님께서 망각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그것도 곁들여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뭐 양성화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성매매 금지법 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도발적이셔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아.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온 지하철역 500m 안에 있는 빌딩의 3분의 1의 오피스텔은 매춘업소처럼 바뀌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거의 어리석은 나라죠. 거의 우리가 겉으로 도덕군자인 척 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매매 비범죄와 뭐 합법화까지를 주장하시나요, 선생님? 저 한 발짝 더 나가 보려고 내가 여쭤보는. 너무 나갔는데. 아니 주장하신 게 있어. 아니 뭐 성매매를 우리가 굳이 양성할 필요는 양성화 없지만 말고. 그 자유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비범죄화 정도였죠. 오히려 그게 범죄로 만들지. 이런 주장하시는 분 정말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소중한 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오돈 딱 하나 할 거 있나요? 저희가 준비해 온 거. 있어요.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 가벼운 질문인데요. 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고하시는 글들을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많이 읽으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책을 읽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책을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거. 그리고 좋은 질문이다. 주필님께 최고의 책은 무엇인지 딱 한 권만. 너무 어렵다면 2권까지. 너무 좋네. 이렇게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요즘에도 많이 읽으시는지, 시간을 따로 정해놓으시는지, 최고의 책은 뭔지. 글쎄요. 책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죠. 수시로 틈틈이 늘 옆에 두고 뭐든지 보죠. 뭐든지 보고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또 눈이 나빠져서 30분 이상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요즘 갖는 중이고 읽을 만한 책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요즘 책이 참 없어요. 책이 없는 게 이 전문 필자들이 전문 연구학자들이 많은 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좋은 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면 역시 뭐 노예의 길 이런 책은 늘 뭐 읽어봐야 되는 책이고요. 노예의 길을 읽어보십시오. 노예의 길. 그렇지. 노예 다이어리 아니라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베스트셀러네요. 아하, 빠른. 노예의 길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나름 네이버 도서에서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요. 스테디셀러의 길 바라는데. 그 정도까지. 뭐 출판사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고 있는 책은 파시즘이라는 책입니다. 파시즘과 관련돼서는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버트 팩스턴 P입니다. P. F가 아니고 팩스턴.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파시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내에서는 주로 좌파들이 우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파시스트, 파시즘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사실 우리 국내의 지도만 놓고 보면 좌파든 우파든 소위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오히려 그 좌파 진영의 파시즘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제 우파 진영에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적인 모든 국민국가가 빠지는 유혹이거든요. 꼭 그 나치나 또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 파시즘적인 어떤 사회 동학, 사회의 어떤 움직임, 사회의 어떤 흘러가는 모양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강한 파시즘적인 유혹에 빠지고 있죠. 쌍방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중행동, 집단행동은 좌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요 최근에는 우파에게까지 우파의 그 하층부에까지 굉장히 강하게 전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증오정치 의 에너지를 불을 떼죠.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파시즘 이런 책을 읽어보거나 노예의 길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둘 다 어려 보여요. 파시즘은 어렵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파시즘은 바로 쉽게 우리나라 대졸 정도의 학력만 있으면 간신히 보겠습니다. 뭐 대학교 수준을 가리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노예의 길은 제가 읽혀본 경험으로는 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이긴 좀 아리까리한가요? 쉽지 않죠. 고대 가능합니다. 책장 정도. 처음은 읽을 수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우리가. 목차라도 목차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파시즘의 부재가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이라고. 한국어로 제목은. 파시즘을 이라는 그 책을 보면 20세기 소위 국민국가의 정치 흐름, 어떻게 국민들이 조직이 되고 정당이 되고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운동이 일어나고 과격화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무슨 뭐 우파 전체주의뿐만 아니고 좌파 전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이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적 관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조금 분량이 많긴 한데 잘 읽어져요. 그래요? 꼭 노예의 길은 분량은 작은데 잘 안 읽혀져요.
파시즘이란 지금 분량은 파시즘 몇 페이지야? 쉽게 이거 읽혀지네요. 500페이지 넘어가면 저 못 삽니다. 500페이지 넘어갑니다. 잘 읽힌다고 하니까.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 되게 목차 보니까 약간 둔기로 쓸 수 있어요? 입니다. 둔기로 위험할 때 뒤통 쓸 수 있는 아니 정도. 근데 이 파시즘이라는 책은 옛날에는 하드카바로 나왔는데 요즘은 페이퍼백으로 가볍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좋겠네 무기로서. 읽기에 좋아요. 오케이.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근데 노예의 길은 책은 분량은 작은데 페이지 수는 작은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이어서 약간 이 독서 경력이 없는 분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 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죠. 노예의 길. 이 로버트 펜스턴의 파시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시즘의 권력 장악 과정과 구조는 언제나 보수 엘리트층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금의 집권 정부와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이상하게 읽네.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두 책을 추천하셨죠. 파시즘과 노예의 길. 두 가지 하셨고요. 자, 이기인도 마지막 질문 준비해온 거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지금 아까 사실 보편복지랑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9시 24분입니다. 저희가 1시간 반 깔끔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접자가 안 빠지고. 안 빠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영상의 라이브보다 댓글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럼. 이렇게 유익한 줄 몰랐다. 이렇게 유익한 적이 없었다. 여기 없네요. 오늘 여기 없고 각오하고 이기인에 대한 욕도 별로 멈췄다. 선생님 앞에서 멈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뭐 PC주의 문제 선생님이 사실 얘기하시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면도 있고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벌 문제 뭐 2025년 버전 보수 행동 지침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오늘 이제 철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100명이 감독하고 계시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가는데요. 일단 혹시 슈퍼챗이나 댓글 소통 할 만한 거 있나요? 더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없군요. 하나 있습니까? 또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이기인 선수가 한번 자꾸 나한테 읽어. 방송 잘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럼. 이선옥 TV에서 이선옥 작가님이 선생님이랑 모스크바 가스파진 성지순례 콘텐츠. 가스파진 zdravstvuyte. 우리 러시아 같이 한번 가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통역 안 되시죠, 근데? 선생님을 누구라도 할 줄 알아야지. 전문 통역은 못하지만 간단한 길 안내 정도는. 가가지고 너무 재밌겠다. 아직 크렘린궁 이제 뭐 경비랑 하이 하시고. 근데 지금 아직 전쟁 중이어가지고 오른쪽 왼쪽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선옥 작가님이 그 맥주집이 아직 있는지. 그거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구글맵으로 이거 100만 조회수 되겠는데요. 이 참 국가가 못 살게 되면 제가 거기 갔을 때는 말하자면 여자가 있는 술집이 한 군데였잖아요.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내가 거기를 떠나올 때는 모스크바 전역에 대여섯 군데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여자들이 힘들어지죠.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죠. 그럼요. 우리가 슈퍼챗 하나 더 있네요. 성남시장 이기인 6,666원 조롱이 담긴 비례대표 6번이라고 놀리는 거고요.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기인 추석 최고 힘내세요. 어른의 사정 정지주 주필님 콜라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댓글에 주필님이 MBTI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확신하건데 해본 적 없을 겁니다. 택도 없죠. 첫 번째 질문에서 이거 왜 안 하셨죠? 저희가 나중에 링크 한번 보내드려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게시물 코너에다가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안 하실 거라니까. 그게 무슨 질문에 설문 답을 하시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있는 답이? 성격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번 해줘요. 선생님. 아니 저는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성격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또 찐하셔서 일단 대표님 그 것 같아.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A형입니다. 진짜 야, 아직도 혈액형 갖고 저렇게 I가고요. 선생님한테 혼나. 선생님 사주하는 것도 혼내죠. 사주팔자도 혼내죠. I갑니다. 합리적이다. 사주팔자에 맹신하는 한국인들 호통 치십니다. 말 조심하세요. 이 태극기를 빨리 바꿔야 된다. 정말. 그 정치는
괴를 거기 그려놓고 뭘 한다는 건지. 진짜 그러네요. 요 질문 하나. 정규재 선생님은 패션 센스가 좋으신데 코디를 직접 하시는.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예. 없습니다. 별도 코디가. 아 그럼 이제 대표님이 아니, 집으시는 그냥 막 집으시면서 입으시는데도 아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그왜 옷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열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는 거죠. 그리고 막 모자도 중절모도 쓰시고 그러니까요. 색감도 진짜 좋아. 일단 그리고 백팩을 메고 다니십니다. 맞아 아시잖아요. 그 곤색 백팩. 단기 필마로.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색으로 감정하게. 네이비로. 외색이 너무 짙어지는 게 있어서. 어떠라는 주제입니다. 어른의 사정인데 괜찮습니다. 아까 이 고린무원신 님이 제 슈퍼챗 짬당함 이거 뭔가요? 제가 맞아. 안 읽은 게 하나 있죠. 못 읽은 분이 있어. 제작진이 우리 이기인 선수한테 그래도 이분 자주 해주신 분이고 해야죠. 서운하시죠. 고린무원님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마시고. 자 찾았나요? 어디 올렸어요?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에 올리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달래요. 자 올라갔습니다. 이기인 선수. 정규재 선생님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많이 풀어주세요라고 되게 초반에 보내주셨는데 맞아. 자, 그 고린무원님의 슈퍼챗에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오늘 잘 제대로 까불어 봤습니다. 너무 반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감 일단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부터 소감 듣겠습니다.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준비해왔는데. 그래요 하세요. 네. 공론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너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네. 모두가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쳐다보면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필님 같은 어른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공론장은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이 달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어른, 대화의 다리를 놓으려고 애쓰는 어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른의 사정이 그 공론장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다면 일단 거창합니다. 만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도원의 러브레터. 그러니까요. 면전화되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긴. 저렇게 하시면 제가 까불 생각이 했는데. 사실 제가 자꾸 이재명 대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럼요. 하세요. 정규재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엄청났죠. 생각해서 사실 좀 시샘이 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시고 영상이 공개되고 나니까 만나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비판을 들으시면서도 증명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이 정치에 필요한 어른이다라는 평가를 감히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혼란한 정치 속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아주 까마득한 후배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은 아니시겠지만 까마득한 후배로서 감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규 선생님의 소감. 그 진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그 대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결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했을 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재검토 또는 재심을 포함한 또 이 30번에 이르는 긴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꽤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화의 성과들이죠. 근데 아마 국힘당 정치인들이 좀 그런 대화들에 좀 나서 주기를 바라고. 근데 국힘당 정치인들은 완전히 항아리 속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얘기가 더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항아리도 나왔나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제가 기대컨대는 이 젊은 세대는 그런 정오의 어떤 논리, 적대의 논리, 적대시함으로써 자기를 어떤 진영의 우선 뭐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이상한 진영의 논리. 우리가 어릴 때는 아랫동네 윗동네가 패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런 때 기억해 보면 아래 동네 윗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연탄재 돌멩이 뭐 이런 걸 들고 엄청나게 전쟁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아하.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나요? 짱돌 들고? 나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윗동네 아랫동네 제가 싸우고. 돌 팔면은 잘했거든요. 다윗이시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그야말로 뭐 개천 건너 개천 건너 아래 윗동네 사는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회고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구미에서 산 넘어 다녔다고 합니다. 왜? 산 아랫길로 가면 편한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동네는 그 동네 아이들이 지키고 서서 그리 지나가면 이제 패니까 산 넘어 다니는 거.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바보 같은 거지 비슷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보수 우파지만 국힘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전혀 민주당과의 차별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좀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적대적인 언어를 좀 쓰는 저희 안 그러고 그런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스파진정 스파시보. 오늘 저희가 좀 까불었는데 그 소감은 어떠세요? 오늘 같은 방송 있으셨나요? 그동안? 저 재밌었는데. 처음 아니에요 이런 방송? 근데 이렇게 일찍 끝내나요? 역시 유튜버. 집에 갈래요 저. 당 떨어졌어요. 오늘 까불었는데 괜찮으셨죠?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실 선생님이랑 저희가 재밌는 기획 정말 많이 하고 싶고요. 정규제 뭐 경제 맴매 이렇게 회초리 맞고. 나이트 플라이트. 좋다. 나이트 정규제 나이트 플라이트. 그 대신 나이트 말고 라이트 플라이트. 하나 나왔다. 벌써. 좋다. 선생님이랑 사실 오늘도 그냥 와주셨거든요. 출연료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니 뭘 가지고 왔어야 되나? 저희가 거의 뭐 너무 부끄럽네. 볼런티어 방송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코너는 제대로 된 출연료를 드리면서 제대로 된이란 말을 붙이기는 참 머쓱한데 천천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꼭 하고 싶고요. 괜찮죠? 진짜 천천히 하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사실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늘 이게 나라에 원로가 없다고 개탄을 해요. 근데 사실 원로가 왜 없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원로를 낙인 찍고 상처 입혀놓고 다 없대. 맞아. 여기 어른이 있습니다. 정규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스파시보. 앞으로 이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어른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방송 어른의 사정 함께 할 거고요. 선생님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스파진정. 나이트 플라이. 스파시보.